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주변 참모진의 궁색한 대리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방선거 앞두고 경찰은 야당 울산시장을 수사했을까 그 의혹을 놓고 이번에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만약에 임 실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 하면서 본인이 잘 아는 지인에게 형님 그냥 이번에 나가지 않고 저거 하는 거 어때요? 라고 했다면 선거 개입입니까? 선거 개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검찰이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불러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조사한 내용이 아마 그걸 거예요. 이 대통령이 내 친구 송철호의 당선만을 꼭 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 지금 송병기 수첩에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 결국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과 송철호 후보가 만났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으면 비서실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걸 지금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임동호 후보를 주저앉힌 게 또 아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아니고 뭐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비서실장이 후보를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경쟁자를 주저앉힌 데 일정한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우선 사실 확인이 돼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네, 그 임동호 전 위원장, 전 최고위원이 물론 언론에 따라 멘트를 좀 달리하긴 했습니다. 근데 술자리에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간 정도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 개입이다라고까지 하려면 이건 뭐 그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했었죠. 송철호 뭐 그 변호사가 뭐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지만 이게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방선거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하는 것과 이게 이게 불법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거 제가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임 전 시장 오늘 10시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피의자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사라졌는데 굳이 포토라인에 와서 할 말이 있었던 거죠. 네.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토로했는데 먼저 앞부분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무리한 기소라고 이야기한 건 MB정부 시절에 그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그 뇌물 수뢰한 혐의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임 전 실장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고 불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을 들이대면 기소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포토라인에 아까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소환 일정이 알려지면 이 유명인들은 이 포토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어차피 뭐 취재를 하려 하는 것을 뭐 검찰이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지하 주차장이 평소에 아무에게나 개방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검찰청에 자주 가봅니다만은 지하 주차장은 정말 검찰과 특별한 연결이 되는 사람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뭐 기자들은 다 아는데 당연히 이제 소환 일정이 알려지면 포토라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인들은. 근데 이광철 비서관은 어제 뭐 있었고 오늘 이제 서서 자기가 과거의 저축은행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저축은행 사건은 아마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2005, 6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사마저축이잖아요. 그 무렵에 저축은행들이 불법 대출 같은 걸 많이 하면서 특히 사주와 연관된 사람에게 불법 대출을 많이 하면서 정치권에다가 정치 자금을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자기 보좌관이 돈을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승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제 엮여 들어간 건데 이걸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아주 애를 먹었죠. 무죄 판결은 MB 때 2011년입니까? 아마 그때 12년인가 그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했겠죠. 근데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임종석 씨가 이 앞에는 검찰이 부르는데도 응하지 않으면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기자들에게. 나는 이 입장문이라는 게 이번 정권 들어와서 특히 작년 가을 조국 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입장문이라는 걸 자주 보이는데 입장문을 내는 것은 난 아주 조심 못한 하는 새로운 관리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임 전 실장은 지금은 자연인입니다. 사회인입니다. 지금은 자연인인데 어제도 역시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입장문을 내고 뭐 자기 일종의 변명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입장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아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게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무죄를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할 것이냐 이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격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토로를 하는데 그 부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임 실장이 있었던 자리에 비해서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을 좀 오버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혐의를 받는 게 있으면 떳떳하게 검찰에게 조사를 다 받은 뒤에 나와서 사실 오늘 이러이러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난 이 점에 있어서는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달리 조사도 받기 전에 검찰을 공격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 부분 저 뒷부분 좀 들어볼까요? 전 변호사가 언급하셨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맞죠? 임 전 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찰에게 이야기했죠.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에게 이야기했지만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닙니다. 아는 검찰도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자연인으로서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죠. 왜 못하냐? 검찰에 보복당할까 봐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넘쳐나기 시작한 게 오래됐습니다. 꼭 이 정부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독 검찰총장,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신뢰받고 있지 못한 것은 수사 자체가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찍어서 인디안 기후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나올 때까지 터는 방식. 네, 나올 때까지 털고 안 되면 별건 수사하고 별건에 별건 수사로 해 나가죠. 근데 이 별건 수사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별건 수사를 검찰이 계속해도 어디에서도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가 되면 그런 정말 지나친 행태의 별건 수사, 불법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나 피의자들이 이게 죄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검찰에게 의심받으면 이분들이 다 범법자인가? 그런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저렇게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을 때 주눅 들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 전 실장이나 되니까 저 앞에서 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은 된 게 용기를 낸 거죠. 지금 검찰이 찍어서 수사를 하는데 임 전 실장인들 속으로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기소는 안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런데 우리 최 의원이 국민들이 검찰에 공포를 갖고 있다는데 보통 사람들, 죄 안 짓는 사람들요. 검찰에 대해서 아무도 공포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걸 뭐 별건 수사로 임종석 씨를 부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올라오면서부터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달 만에 송 부시장 수첩을 좀 올려주시죠. 예, 2달 만에 13명을 이제 어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기소가 안 됐을 거예요. 나는 이게 검찰 지난번 이거 그 검찰 인사이동 8일과 23일에 있었던 두 분의 이동을 그 경자 사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화예요. 옛날에 무호갑자 김효 을사 사화 때 같은 사화란 말이에요.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 전부 다 좌천을 시켜버린 이거예요. 그 사화보다 더한 사화죠. 역사에 있는 사화보다 더한 사화. 그래서 경자 사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경자 사화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왜 그럼 임종석 씨를 불렀느냐. 송병기 씨 수첩이라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온 거예요. 이 수첩에 온갖 게 다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종석 이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을 가진다서 관로하고 부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송철호 후보와 면담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동호 씨가 거기에 맞는 진술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배제가 됐다.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고 내가 이 송철호 후보와 경선을 해야 되는데 배제가 되면서 오사카 영사 제의를 나는 원했는데 다른 영사를 뭐 제안을 하더라.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 메모가 확실한 증거가 된다. 스모킹 건이죠. 아니 이런 증거가 나왔다면 검찰이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임종석 씨가 유죄든 무죄든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검찰이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나중에 국민들이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당연히 불러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나중에 무죄 판단을 하든 유죄 판단을 하든 그때의 문제고 지금까지 자료로는 임종석 씨는 이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 어제 검찰총장 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또 임종석 씨에 대한 처분이 있으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이분에 대한 처분은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이광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부른 비서실장은 이 처분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 이 얘기까지 해주고 불렀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기소된 분들 중에 주요한 인물들 시질 하나 올려주실래요? 하고 최민희 의원님 설명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쟁점이 임종석 실장을 조사하겠다고 부른 게 쟁점이 아닙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이 나를 왜 불렸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쟁점도 누구든 저렇게 자기 방어권을 갖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였던 것이고요. 그러나 저렇게 수사를 하는 것, 저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과연 할 만하냐? 13명이나 기소할 만하냐는 그거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분이 기소됐는지. 그리고 저분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는 받았습니까?
출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데 기소해버리잖아요. 네. 전 변호사님 저 표에 보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제 황운하 전 청장 지금 경찰 연수원장인가 하고 있죠. 직권을 남용해서 그때 선거 앞두고 울산시장을 수사한 혐의, 또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직권을 남용해서 그때 누굽니까 유재수 국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 저 문제 논란의 직권 남용 혐의, 오늘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직권 남용도 파기환송해서 재판 다시 하세요. 직권 남용을 너무 넓게 봤습니다. 이렇게 대법이 판결했더라고요. 저 직권 남용 혐의, 직권을 없는 일을 시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정말 시대의 화두입니다. 예, 직권 남용이 사실 지난번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전까지는 형법 법조문에 있는데 뭐 1년에 이 직권 남용으로 적용되는 사건이 정말 손에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전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막 보낼 때 전부 다 이 죄명으로 다 큰 거예요. 직권 남용 죄에다가 권리행사 방해냐, 뭐 아니면 강요냐 이런 식으로 갖다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뭐 전직 장관, 전직 비서실장 그리고 이 정권의 주요 관련 인사들을 전부 다 직권 남용으로 다 걸었단 말이에요. 조 전 장관도 직권 남용으로 기소됐고요.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다 그러는데, 가령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강요를 하는 경우에 이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을 직권 남용으로 그런데 아마 이게 대부분에서 한 번은 제동은 걸릴 거예요. 직권 남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문제는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번 이 관련 피의자들 보면요, 검찰이 소환해도 전부 응하지 않아요. 뭐 특히 최강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현직 비서관이잖아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불러도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고, 그리고 물론 검찰이 너 왜 부르냐 이거거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갈 이유가 없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 총선에 출마하니까 내 일정이 너무 바쁘다. 나중에 일정을 봐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마치 새로 검찰 인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보직이 이제 다 들어오고 나면 그때 가서 가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이건 한마디로 코미디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소환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건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청와대 입장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참고인인 줄 알고. 참고인 조사였지. 소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본인이 출석 요구서를 잘못 봐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 숫자 붙은 거, 형자 주장이 붙은 거 워낙 틀려요. 엇갈려서요. 그러니까 형자가 안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숫자 붙은 것도 피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그리고 다른 주장. 뿐만 아니라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번 이 13명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수사이며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법률가들도 많이 있더군요. 특히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은 아주 젊은 경찰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소신으로 지금까지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왕따 내지는 이즘의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게 아닌가. 공교롭게 제가 드릴 질문하고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셨는데 다음 그래픽을 하나 볼까요?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4명을 보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거나 상징할 만한 사람들, 말씀하신 황운하 청장은 아마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동안 검찰과 가장 각을 많이 세운 경찰일 겁니다. 해석이 정말 나눠집니다. 검찰개혁 한다더니 이 사람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검찰개혁하려고 하니까 결국 검찰이 탈탈 털어서 재판에 넘기는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황운하 씨 같은 경우는 울산경찰청장으로 가자마자 이 김기현 하명수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수사팀을 다 바꿨잖아요. 그 수사팀 중에는 지금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혐의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거 다 본인이 임의로 다 조정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직보한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황운하 씨는 지금 아직까지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이런저런 혐의를 검찰은 이미 뭐 스모킹 건이 거기도 있겠죠. 뭐 수첩에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도 있을 것이 다 있을 건데, 그래서 검찰이 검찰총장 밑에 어제
공공수사부장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장도 어제 있었고 그리고 차장도 있었고 네.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있고 새로 그 부임한 대검의 공공수사부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모든 증거를 다 내놓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다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뭐 법무부 장관이 대외에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네. 판단하라고 한다 해서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이 정도 같으면 당연히 좀 다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총선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소를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기소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네. 두고 아니 검찰이 증거 없는데 기소를 하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그건 아니죠. 저 말씀하시는 우리 동안에 검찰이요. 최 이 얘기는 의원님이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메모를 저한테 한번 이거 주셨어요. 재보세요 시간을. 아니 저희 제작진이 봐도 조금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충분히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진행을 잘 못해서. 네. 저도 변호사님 생각대로 우리 검찰이 법에 맞게 법적 정의를 실현해 왔으면 좋겠는데 간첩도 조작한 검찰입니다. 이거는 유호성 사건은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100%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 11월에 황운하 경찰청장이 울산 경찰청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안을 보고를 받아요. 그 현안 중에 김기현 전 시장 주변 비리에 관한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건 이미 2016년에 울산지검이 그때부터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울산경찰청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됩니다. 알아보니 이 수사팀에 있는 경찰들이 일정한 토착 세력과 카르텔 속에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사팀을 교체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직권남용입니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건 2017년 11월이기 때문에 선거가 2018년 6월입니다. 네. 이건 지금 7개월 전 얘기예요. 그러면 선거가 7개월 전에 있으면 수사 못하고 선거 끝나면 끝나서 수사 못하고 경찰은 수사하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리고 네. 그런 논리라면 지금 검찰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지금 왜 이런 수사를 합니까? 게다가 알겠습니다. 황운하 네. 전 경찰청장 건은 1년 6개월 동안 거의 1년 6개월이죠. 잠겨놨다가 왜 이제서 수사를 합니까? 아니 지금 네. 카르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카르텔이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황운하 씨가 교체를 한 바로 그 담당 경찰 경위예요. 예, 이 문제는 이 김기현 시장의 채권 비리가 이렇게 있다고 막 그 어디에 서내고 한 건설업자하고 건설업자하고 이 경찰과 이미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앉히고 심지어 서울에서 그 비서관들이 내려왔을 때 송철호 시장 그리고 황운하 그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그 경찰까지 그 동서가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로는 그런 의혹도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 검찰 조사를 알겠습니다. 아니, 다음 아니 이거 이거 꼭 넘어갈까요?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아니, 간단하게. 그 네. 문제의 사업자는 김기현 전 시장과도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쪽에 자, 알겠습니다. 그 논의는 토착적 세력 저희가 중에 저 한 분이라고 한참 봐도 되는 그 거죠.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저희가 뭐 네. 10여 차례 논의를 했으니까요. 저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각 당이 공약을 하나 둘 내놓고 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공약도 검찰 관련이라서 김재원 정책위 의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미국의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무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 특히 인사권도 검찰에 주자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인사권, 검찰의 인사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동안에 뭔가 관행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말씀하시는 김재원 의장이 검사 출신이세요. 네. 황교안 대표도 검사 출신이세요. 자유한국당엔 검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비정상적으로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도 무소불위고 국민의 신뢰도 높지 않고 높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이 가장 열망한 개혁 1순위가 검찰 개혁이에요. 이거는 거의 제가 본 자료에는 70% 가까이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국민적 열망인 상황에서 무소불위 검찰에게 더 권력을 주는 진짜 검찰 공화국 때는 저 안을 내는 것은 저는 총선용이죠. 좀 간단하게 그 검찰 인사는 당연히 대통령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검찰의 독립 강화를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인사권의 일부를 그래서 저 검찰총장이 의견 낼 수 있게 고치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인사권을 줄 수는 없는 할 수 있지만 대개 보수 정부 들어서선 박근혜 정부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들과 정권이 한 몸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때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이 검찰 인사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가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일일이 전부 다 평검사까지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검찰의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자 이제 검사 인사는 앞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그는 뭔가 하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데 오늘 한국당이 가령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1년을 더 늘려놓으면 앞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할 것이다. FBI 국장 10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데 그러니까 미국 그 FBI 국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FBI가 대통령의 그 권력부터 지금까지 다 수사를 해온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후보 때부터. 그런데 사실은 그 임기가 10년 된 것은 후보가 만든 거예요. 후보 빌딩도 있고 후보가 만든 거고 후보가 대통령의 모든 약점을 다 쥐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나 임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검찰이잖아요. 이러니까 파격적으로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이 되는데 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해라 이러고 나서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 있단 말이에요. 경자사화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 검찰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 전통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임기 2년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당 나는 공약도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지금 거죠. 다 하셨어요? 하십시오. 일단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건 대원칙이죠.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수사할 만한 사안이 못 되는 것을 정파적인 입장인지 무엇 때문인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수사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쪽에 관한 수사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공평하게 수사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되 수사할 만한 걸 해야 되고 국회도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럼 살아있는 권력 국회에 대해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4달, 5달째 검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이야기 하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려야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금 그 말한 이게 마치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한다 이러는데 하명 수사를 통해서 지방선거 개입 의혹 같은 것은요.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 국가를 흔들 만한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도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걸 지금 권력이 꽉 누르고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도 청와대가 불응을 하고 하니까 수사가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어제 13명을 일단 기소를 한 것인데 이 문제를 두고 마치 검찰이 일부러 윤석열 총장이 이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과 각을 세워서 자기가 어디 떠보려고 수사를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내야 되는데 너무 센 발언을 하셔서 반론권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뜨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검찰이 하명 수사라고 하면 하명 수사입니까? 이건 검찰이 그렇게 의심할 뿐입니다. 실체는 지금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이 검찰이 하명 수사라 그러면 하명 수사라고 받아쓰다 보니 진짜 하명 수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검사 사건부터 김기현 전 시장 주변 비리 수사에 있어서 뭔지 모르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100% 절대선이거나 네. 100% 옳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 또한 일종의 결국 오늘 검찰 도구마라고 이야기로 시작해서 생각합니다. 검찰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황운하 씨 대변인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럼 왜 검찰 대변인처럼 그만하시죠. 말씀하세요? 네. 라고 제가 말하면 네. 안 되겠죠. 네, 자 그만하시고요. 검찰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만 마무리 질문으로 원고에 없습니다. 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공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분들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총선 결과에 매우 중요하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홍준표 전 대표 밀양 하만 창녀인가요? 보내주겠어요. 그분이 좀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네. 마음을 넓게 열고 네. 이 천하의 홍준표 같으면 당연히 시키는 대로 난 정말 백의종군 한번 해보겠다. 어디든 가겠다, 예, 이렇게요? 어디든 가겠다 네. 할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이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보내주겠냐고요. 예, 나는 지금까지 다 자기 희생했다 네. 이러면서 끝까지 밀양 창영을 고집을 하면 김용호 공관위원장으로서는 깝깝하죠. 황 대표도 아마 깝깝할 겁니다. 본인도 지금 어디 나갈지 결정을 못 했지 만약에 않습니까? 거기 공천 안 해주면 또 황 전 대표 홍 전 대표가 참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저렇게 자유한국당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선당 후사 하시는 게 옳죠. 네. 그래서 결론은 홍 전 대표 어디 나올 것 같아요? 나는 홍 전 대표가 끝까지 밀양 창영을 고집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지금 네. 와서 예컨대 한강빌 때 어디 홍 대표 보고 서울에 출마해라 하면 그 홍 대표 네. 보고 죽어라 소리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